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직접 수준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여기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광열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이?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김관진, 임관빈 석방하다 보니까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임관빈부터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대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 경찰서장 김병찬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뭐 김관진 임관빈이 풀려난 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통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네, 최동욱 총장도요.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 자,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다 날려버리니까요.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통신영장이라고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해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기습적으로.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지금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지난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왜 저분은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되고 아니요, 저 사람. 저 사람은 네, 장수영 기자보다 한참 아래예요, 또. 아니 저보다 그렇진 나이가 않아요. 있으세요. 저보다 아래예요. 예,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좀 이상했는데 그 이상한 얘기에 단서가 될 만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요.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우병우 전 수석 얼마 전에 이제 법정에 출두했다 나오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병우 금요일. 수석도 핸드폰과 차량. 그렇죠. 맞습니다. 당황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놀란 표정이 역력했는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놀란 표정도 건방져 보여요, 근데. 그랬어요. 어쨌든 많은 본인 스스로 당황했다는 것이 현장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현장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이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저 만주 변호사 투. 이야. 근데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놀란 거예요. 또 다른 뭔가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본인 스스로. 그런데 이제 어제 한겨레 서영지 기자 단독 기사로 이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뭐냐면요,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한테 비선 보고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나요? 추명호 전 국장. 예, 전 그 국정원 국익정보실장에게 받았는데. 이 관계에서 추명호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그런데 뭔가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소식이나 추명호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그것이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실제로 추명호와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검찰 간부가 했다는 현직 거예요. 검사가. 현직 검사가. 그 기억 검사라고 돼 있던데. 기억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 그 방금 전에 검사입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강 검사입니까? 예, 이 기억 검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일 가능성이 복수의? 있고요. 복수의 검사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기억을 해보면 윤석열 검사가 뭐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던 검찰의 주류 라인은 기억 검사 한 명으로 통칭될 수 없고 굉장히 여러 명이 일종의 점조직처럼 이런 거죠. 우병우라는 잘 나가는 선배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후배들이 문자도 보내고 줄을 쫙 섰을 텐데. 그렇죠. 뭐도 알려주고 선배 사실은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라고 일종의 검찰 내부에 그래서 우병우 라인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했던 거죠. 사단이라고 돼. 그렇죠. 우병우 사단이라고 사단이라고 비슷한 게 네. 우병우 라인 그랬더니 진짜 대장이 우병우가 아니고요. 네. 검찰 내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지금까지 그 똥똥거리면서 검찰을 네. 장하고 있었던. 다만 그 정점에 우병우가 한 팀의 한 멤버였었기 때문에 우병우 라인이라 그러지. 수뇌부에. 그냥 수뇌부. 지금도 밀려나지 않은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 이 팀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비주류가 와갖고 뭐 얼마나 있으려고. 저렇게 너무 집에 하다가 들어와갖고.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다가 가겠지.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제 그제 문건으로 확인된 게 청와대 보고됐던 국정원 개혁 TF에서
확인했던 문건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무 감각이 없는 검사들이 음. 댓글 사건 수사를 눈치 없이 너무 세게 하고 했어. 있다. 대충 하고 넘겨야 되는데 윤석열 검사팀이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말로 국정원이 검사를 표현을 한 뒷조사해갖고 거죠. 박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그렇죠. 보고하면서 윤석열 쟤는 통제 안 돼. 아니 그럼 뿐만 아니라 예. 당시에 청와대와 검찰 내 지금 이야기한 핵심 그 그룹이 예. 검찰총장까지 파낸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죠. 당시에 파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죠. 최동호 이럴 때 한마디 검찰총장. 해줘야 돼 우리가. 예. 이 양반들아 이게 조폭 조직이지 무슨 검찰 조직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미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그 무슨 그 검찰이 연출자도 아니고 예. 드라마 아니, PD도 아니고. 그 만주 네? 변호사님.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추명호가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는 네. 추명호 변호사와 네. 우병우 변호사가 서로 연락했고 어떻게 발언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변호사들끼리 맞추면 돼요. 이게 합법적인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자신들 변호하기 예. 위해서. 네. 예.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평민들이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네.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권력 갖고 있는데 왜 이래? 야 검찰 우리 누구 있어 우리 라인 네. 걔 찾았고 추명호 무슨 얘기하는지 샅샅이 우리한테 전달해. 알아보라 그래. 알아보라 그래. 알아봐서 전부 확인해서 권력층이 연락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그렇죠. 프락치네 프락치. 프락치. 그러면. 프락치. 그리고 이 행태가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에 마음껏 쥐고 흔드는 그 범죄적 그 사고 발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그 국민들이 사실은 정봉주 봉도사께서 소환을 하신 거잖아요. 예. 현상 수배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국민 때까지는 수배하니까 뿅. 청문회 그 전까지는 나왔죠. 꽁꽁 혼자. 숨어 있었잖아요. 심지어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예. 정도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위세 등등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검찰 조직이 자신을 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 세력이 총체적으로 우병우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꼬리가 이번에 잡힌 그러니까 거죠. 떠오르는 장면이 황제 수사라고 했지만 검찰청에 소환됐을 때 네. 본인이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렇죠. 파카 그렇죠. 걸치고 책상에 걸터앉아서 팔짱 네, 끼던 그 장면이 사진. 맞아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아니죠. 맞아. 여전히 그렇다. 미소를 살짝 띄고 있었고. 이게요. 교육부 한 국장이 술 취한 상태에서 네.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개돼지다. 네. 아, 이렇게 예.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민중 개돼지들이야. 네.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묶어보면은 우병우와 그 검찰 기득권 세력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개돼지들이 좀 날뛰다가 없어지겠지. 얼마나 날뛰려고. 근데 우린 기득권 세력으로 우리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증거 인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 지나갈 때까지만 견뎌 뭐 이러면서 예. 이제 서로 버티는 거죠. 예. 근데 그 뭐 여기다 이제 또 하나 논리를 더하면 그 김진태 의원이 그랬잖아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안 꺼져요. LED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LED 촛불 다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어쨌든 있어요. 검찰이 이 기억 검사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하도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얼른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보호를 위해서. 예, 보호를 위해서 반경 기자 한마디 했어요.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만약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뿌리를 이번에 확실히 캐내서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검찰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에 있을 땐 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누구 하나 또 딱 그 걸려 들어가잖아요. 예. 비겁하게 짝이 없어 딱 숨어요. 바퀴벌레처럼. 친박. 친박이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네.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제가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한테 한겨레 기자한테 기억이 누구야 그랬더니 예. 그게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아, 그게 기득권 세력의 그 부정한 네. 기득권 세력이 정의로운
새로운 세력에 저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래돼온 역사죠. 그렇죠. 어찌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그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예. 좌절하거든요.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다가 결국 자기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익 제보자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맞아요. 당하고 내부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제기를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피해를 당하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자. 말해서 예. 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 혹은 검찰 가족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네. 우병우 전 구속은 구속 라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거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이건 증거 됐고요. 인멸이 확연하기 확인이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딱 법원에서 걸렸어요. 기각하게 되면 그분도 예, 부정한 기득권 세력임에 그렇죠. 스스로 예. 자인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내부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법원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그 영장 기각했던 김관진. 판사, 예. 그 판사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맞아요. 이유가 있는 오모 겁니다. 판사, 뭐 권모 판사. 예, 예, 동향이고 이름 얘기 안 대학. 합니다. 예. 약 올리면 얘기 확 해버려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 이게 그래서 김관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임관빈까지 석방하니까 그렇죠. 기득권의 저항 맞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강렬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제 임관빈부터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수사 대상입니다.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경찰서장 김병천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뭐 김관진 임관빈이 풀려난 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통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실제로 그때.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법적으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 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야,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 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내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임관민 석방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예. 네, 최동욱 총장도요. 예.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예.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다 날려버리니까요.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예,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예. 통신영장이라고 예.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호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해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기습적으로.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